승탑으로 알려진 이 승탑은 고달사 승탑과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제일 아래쪽 지대석이 사각으로 변했습니다. 또 기단부의 중대석의 거북의 모습도 변화되었습니다. 고달사 승탑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만 이 승탑의 거북은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죠. 우리가 봐서는 왼쪽이고요. 그래서 이 거북이 바라보는 방향이 국보 제4호 고달사 승탑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셔진 스님은 국보 제4호 고달사 승탑의 제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보 제4호 고달사 승탑을 원감국사 현욱의 승탑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승탑은 제자에 해당되는 원종대사 찬유 스님의 승탑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식적인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원종대사 해진탑 귀부와 이수 부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양들과 고달사 승탑, 국보 제4인 고달사 승탑의 문양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양식적 부분에 의해서 국보 제4호가 원종대사의 것이 아닌가 라는 주장도 있다는 것입니다. 팔각이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지키다가 나중에 조금씩 변화해 가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처가 앉았던 석조대자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각형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보 제4호 고달사 승탑보다는 후대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더 앞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가을 햇살이 아주 뜨겁습니다. 자, 이 바라보는 방향이 이렇게 거기에 있는 고달사 승탑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름 속에 용이 논일고 있고요. 고달사 승탑과 또 다른 점은 이 뒤쪽에 거북의 꼬리 부분이 훨씬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 승탑도 고달사 승탑과 마찬가지로 팔각형의 지붕을 하고 있고 추녀마다 귀꽃을 화려하게 조각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라면 그 귀꽃 아래쪽에 구멍을 뚫어 두었다는 것이죠. 위에 층의 지붕에도 마찬가지로 구멍을 뚫어 두었습니다. 이것은 풍경을 달았던 흔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보 제4호 고달사 승탑에서는 보지 못했던 화려함이 또 이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풍경을 달아두었었더라면 화려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승탑은 뭔가 불안불안해 보이는데요. 앞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기울기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앞쪽 부분이 언덕이 져서 아마 앞쪽이 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둘러서 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하나 높은 공력을 들여서 건축되었던 고달사가 언제 폐사된 것일까? 기록에 보면 원종대사가 이곳을 떠난 후에 사세가 많이 기울었다고 합니다. 흉년과 기근이 심하고 도적이 일어나 절은 피폐해졌고 스님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당시 나라를 대표하는 절이었고 또 불교가 국가의 종교였던 시절입니다. 그러니 그가 절을 떠난 시점에 갑자기 그렇게 이 절이 기울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가 절을 떠난 그 시점에 나라 안에는 흉년과 기근이 거듭되었고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이들이 곡식을 쌓아둔 사찰로 쳐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인사 입구에 세워진 묘 길상탑에서 발견된 지석을 보면 절로 쳐들어온 도적대와 싸우다 죽은 승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나 절에는 쌀 씻은 쌀뜨물이 십리를 흘렀다는 걸 보면 당시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고달사가 꼭 그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황이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굶주린 백성들은 도적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려 중기 천태종을 겨뤘던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이문에 보면 고달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의천이 천태종을 만들 때 동참한 불교 세력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돈사, 신광사, 영암사, 고달사, 지곡사 등 5개의 사찰이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합류한 승려가 1명이었다라고 합니다. 한 개 사찰에서 대략 한 200명 정도가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원종 스님이 떠난 직후에 사세가 기울었다면 대각국사 의천의 시대까지 200여 명이나 되는 승려가 남아있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대각국사 의천이 천태종 운동을 일으키던 고려 중기 숙종 때까지도 거대한 사찰의 면모를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에 뚜렷한 역사는 전해져 오고 있지 않다가 1530년 신증 동국 여지승남이 나오는데 거기에 고달사 절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조 임금 때 편찬된 범우고라는 책에 보면 고달사가 폐사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정 동국 여지승남이 기록되던 시기와 정조 임금 시기 사이에 언젠가 이 고달사가 지금처럼 폐허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아마 우리나라 대개의 사찰이 그랬던 것처럼 임진왜란 무렵에 이 절이 소실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그 후에 이곳에 민가들이 하나 둘 들어섰고 또 주변에 작은 계곡이 있음으로써 물이 공급되기 좋은 장소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논이나 밭이 이곳에 형성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폐사가 된 이후에 다시 중건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풀숲에 버려졌던 이 절터가 이제 다시 발굴을 통해서 옛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